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애플이 이제 10일에 개발한 개막한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첫날에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AI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애플 인텔리전스였는데요. 공개 이후에 특별한 것이 없다는 평가에 당일에는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틀째부터 오늘 새벽까지 11%가 상승하면서 5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애플의 AI 전략 살펴보고요. 이후에 AI 폰을 둘러싼 경쟁, 판도는 어떻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요훈 IT 컬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결국 이제 애플이 시총 1위로 올라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애플 인텔리전스 발표 후에는 한 1.9% 정도 주가가 하락했었는데요. 네. 이후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능이 아이폰 15 프로 그리고 앞으로 새로 나올 신제품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아이폰이 굉장히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정말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220까지 올라갔었고 어제 기준으로 한 214.24달러로 마감하면서 시총 1위로 다시 돌아왔죠. 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1위 다시 자리를 이제 되찾았는데 그동안 사실 이제 애플이 AI 전략에 있어서는 좀 지각생이다, 좀 뒤처졌다 이런 평가를 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10일에 개막했던 세계 개발자 회의 WWDC에서 공개한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시장 평가는 지금 주가로 보면은 좋은 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처럼 이제 기술 평론가들의 의견이랑 그다음에 이 경제 평론가 분들의 의견이 크게 다른 경우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른데요? 저희 같은 기술 평론가들은 정말로 이거 가지고 될까? 아직은 너무 약하다. 애플이 한 2023년 초서부터 이 AI 개발을 좀 집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니 역시 크게 보여주는 거 없었구나라고 평가를 내린 반면에 이제 이 경제 평론가 분들도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보시면 애플 인텔리전스입니다. 이게 약자로 AI인데요. 일종의 말장난인데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애플은 직접적으로 AI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단지 이걸 아이폰의 하나의 기능이다라고 이제 취급하고 싶다. 그런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애플이 애플 기기에서 쓸 수 있는 AI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다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플은 그거를 바꿔서 애플 인텔리전스로 쓴 거죠. 그리고 AI란 말을 직접적으로 거의 안 쓰죠. AI라고 안 하고. 인공지능이라고 안 하고 이건 다 애플 지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애플 인텔리전스 핵심은 기기 통합입니다. 일단 외부적으로는 아이폰을 비롯해서요, 맥북 같은 컴퓨터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까지 애플에서 파는 모든 제품에는 함께 쓸 수가 있는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이 특별한 앱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폰에서 쓰는 모든 기능에서 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지 않고 기기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럼 애플 아니고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하나요? 못하죠. 못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만 해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갤럭시 AI 기능과 붙여서 구글에서 사온 AI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쓰기 때문에 실제로 특별한 앱에서만 특별한 어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스스로 다 취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물어볼 때 자기가 대답을 해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진일보한 거네요.
진일보했다라기보다는 원래 있는 기능인데 네. 못 쓰고 있어요.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는 하드웨어 그리고 네. OS를 만드는 회사는 OS를 만들기 때문에 네. 두 개를 완전히 합쳐서 네.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게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는 OS랑 하드웨어를 하드웨어가 한 회사에서 다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일이다. 예. 네. 그 뭐 개인정보 그 보호를 최우선에 놓고 애플 인텔리전스를 설계했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왜 다른 데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더 잘 돼 있다는 건가요? 무슨 뜻이에요? 일단은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은 이 애플 인텔리전스 내에서 이 취합하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메일 정보, 문자 메시지, 뭐 대화 내용 네. 이런 것들까지 다 인식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데이터가 혹시라도 해킹당해서 유출이 되면은 네.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문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을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게 네. 움직이는 작동 방식이 보통은 저희들이 인공지능 기능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 외부의 데이터를 보내서 네. 거기서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돌려받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저희가 이 보낸 데이터가 그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럴 때 또 정보 네. 유출이 될 수 있는 정보 가능성이- 유출도 될 수 있고 네. 그쪽 그 회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같이 쓰기도 하고 네. 이러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 신기한 게 그 가급적 모든 일을 이 아이폰 내에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혹시라도 이거 데이터를 외부로 보낼 경우에 이 특별한 서버에 받아서 서버에서 처리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게 돼 있는데 네. 이 서버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당신의 데이터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좀 차별화 포인트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 통화 녹음의 빗장을 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그동안 아이폰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기능 중에 하나가 네. 통화 녹음 기능이었거든요. 다른 폰은 다 되는데 네. 아이폰은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아이폰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라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인도 이 두 나라에서 굉장히 요구사항이 높은 기능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이 통화 녹음 기능이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이 들어간 이유가 네. 이 통화하는 내용을 녹취해서 자동으로 요약본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이 기능이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사실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네. 이 앱으로도 이미 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AI 기능인데 그동안 이 아이폰에서는 제공을 못했다가 네. 이번에도 제공을 못하면 아무래도 좀 애플이 뒤처진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사실 그동안 애플이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던 이유가 미국 법 때문이거든요. 때문에 그런 거였죠. 이게 네. 연방법에서는 한국처럼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해가지고 몇 개 주에서 10여 개 주에서는 이 녹음을 할 때 녹음하는 이 당사자들이 모두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불법이고 그 경범죄 취급받아서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통으로 녹음이 안 되게 막은 거였는데요. 네. 이번에는 반대로 통화 녹음할 때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다 통지가 가게 그렇게 바꾸면서 그러니까 상대가 예. 녹음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한다는 거죠. 녹음한다는 신호가 나갑니다. 지금부터 통화 녹음을 시작합니다. 네. 라고 이렇게요. 그래요. 그런데 잠깐 헷갈리니까 AI하고 통화 기능, 녹음 기능하고 어떻게 연관이 된다고요? 일단은 이 통화 녹음 자체가 네. 일단 음성 인식을 해야지만 이 통화 녹음을 한 걸 음성 인식을 해서 녹취록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다음에 이 녹취록으로 만들어진 내용을 네. 이제 생성 AI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네. 요약을 해주는 거죠. 네. 또 더불어서 이렇게 요약된 기능이 있으면 그때 누구랑 통화했던 내용 중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려줘라고 네. 물어봤을 때 오. 대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혹시 그때 누구랑 약속 시간 몇 시에 어디서 잡았는지 알려줘라고 얘기하면은 그때 누구랑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일각에서는 또 이번에 발표된 애플의 AI 전략에 뭐 혁신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까 그 이제 네. 기술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사실입니다. 혁신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의 네. 그 사실이고요. 이번에 애플이 제시한 많은 이 AI 기능들이 네. 실제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선 이미 쓸 수 있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통화 내용 요약도 통화 내용 그렇고. 요약도 그렇고요. 네. 사진에서 필요 없는 것을 지워준다거나 하는 것도 그렇고요. 네. 뭐 자동으로 글을 작성해 준다거나 톤을 바꿔준다거나 이런 건 뭐 요즘 카카오톡에서도 다 제공해 주는 기능이고요. 예. 그다음에 사진으로 이모티콘을 만든다거나 이미 옛날에 다 있었던 기능이죠. 네. 근데 좋게 보면은 기존에 쓰던 앱에 인공지능을 통합해서 보다 자연스럽게 쓰기 쉽게 만들어준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폰에 내장된 AI 음성 도우미인 시리, 네. 이것이 어떻게 쓸지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그 공개한 내용으로는 뭐 사용자의 위치, 사진, 문자 메시지, 이메일, 연락처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파악을 해서 네. 이용자 개개인이 필요한 내용을 필요한 질문에 맞게 이제 대답을 해준다라고 네. 하는데 네. 이게 말처럼 잘 되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을지는 이게 좀 두고 봐야 된 그런 상황이고요. 현장에서 발표할 때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걸 보여주진 않았나 보죠. 일단 베타판도 올해 말에 좀 나올 예정이고 네. 현장에 취재 갔던 기자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거기서 시험 같은 것을 전혀 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써보질 못했다고. 그래도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는 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폰 교체 수요를 촉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애플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이폰 매출입니다. 네. 근데 현재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예전에는 한 2년 정도, 2년. 요즘은 3년에서 4년 이상으로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비싸니까 한 번 사면은 오래 쓰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 건데요. 네. 이게 회사 매출에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네. 근데 이렇게 2, 3년이 지났는데도 폰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아이폰 교체 대기 수요가 올해만 해도 한 2억 6천만 대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네. 아이폰을 샀는데 몇 년 네. 동안 계속 이 아이폰을 안 바꾸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네. 2억 6천만 명 정도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시장포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교체를 미뤄다가도 교체하고 싶은 그거 쓰고 생각이 드는 싶어서 거죠. 한번 바꾸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은 애플 매출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형편에서는 쓸 수 없는 건가요? 애플 못 씁니다. 아예 불가능한 거군요.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가능하고요. 네. 그 이전에 나왔던 폰들은 아이폰 15라고 해도 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매출은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거기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지요. 일단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는 계신데요. 네. 이게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애플이 일반 모델보다 이 프로 모델을 더 많이 팔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네. 좀 저희는 이제 램 짠돌이다. 라고 부르는데 네. 램 크루즈 이렇게 부르는데요. 애플 인텔리전스를 쓰려면 크루즈처럼 램 크루즈. 네. 애플 인텔리전스를 쓰려면은 램이 한 8GB는 필요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8GB 램을 가진 유일한 아이폰 모델이 아이폰 15 프로 이 시리즈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폰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램 6기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6기가를 제공한 게 아이폰 14부터입니다. 네. 근데 아이폰이 보통 이 제작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패턴을 보면은 올해까지는 네. 일반 모델의 램 6기가를 지금 제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이폰 16이 나와도 네. 프로 모델에서만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애플이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신형 아이폰 생산은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부터 이제 시작될 텐데요. 네. 발표하기 이전에 미리 생산을 좀 해놓으니까요. 이게 애플이 인공지능의 진심이라면 아이폰 16에서부터 쓸 수 있게 램을 늘려줄 거고요. 그게 네. 아니라면은 이제 아이폰 16 프로부터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과연 매출이 어느 만큼 늘어날까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될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네, 이게 아주 제가 단편적으로 너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애플이 그러면 이제 오픈 AI와 손을 잡은 만큼 이게 이제 빅테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또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저도 한번 쭉 훑어봤는데 네. 놀라울 만큼 반응이 없습니다.
무슨 MS도 말씀이세요? 그렇고 네.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 애플이 발표에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좋은 발표를 내놓으면은 네. 실은 뭐 우리도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뭔가 다른 반응이 있는데 반응이 전혀 없어요. 보니까 특별히 위협할 만한 뭐가 없나 보죠? 그렇죠. 예, 원래 이제 MS나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존 빅테크 회사들이 애플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이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 그들을 위협할 만한 새로운 기능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기존 아이폰 사용자가 더 편해질 수 있는데 아이폰 사용자가 아닌 사람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적인 기능은 없었다. 기존의 사용자는 예. 좀 편해지지만 사용하지 않는 다람 쓰는 예. 사람들까지 확 옮겨가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빅테크 기업들은 평소에 자기들이 하던 거 계속 할 것 같습니다. MS는 코파일럿이라고 자사 인공지능 탑재한 PC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이걸 더 많이 팔려고 할 것 같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예, 구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생성 AI 기능을 그 저가 노트북 PC인 크롬북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크롬북에서도 쓸 수 있게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0만짜리, 40만짜리 노트북 컴퓨터를 사도 생성 AI 기능을 쓸 수 있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보급하고 싶어 할 것 같고요.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생성 AI 및 개방형 AI 모델을 계속 밀고 있는데요. 네. 이쪽이 계속 주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애플이 AI 폰 내놓으면은 우리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더 궁금해서요. 여기도 별 타격이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냉정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네. 예, 인공지능 때문에 아이폰을 쓰려다가 갤럭시 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반대로 갤럭시 쓰려다가 아이폰 쓸 사람이 역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회사의 타겟 계층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네. 예, 한국 같은 경우도 아이폰 쓰신 분들은 아이폰만 쓰시고 그렇더라고요. 갤럭시 쓰신 분은 계속 갤럭시만 쓰시거든요. 네. 이건 이미 쭉 이제 갈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이 인공지능 유료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관건이군요. 예, 네. 이게 애플은 일단 애플 인텔리전스가 무료다라고 확실하게 밝힌 상황인데 예, 갤럭시는 이 갤럭시 S24를 발표하면서 언제까지 무료라고 예. 한정 지은 것 같은데. 갤럭시 AI 무료 제공 기간은 2025년까지라고 못을 박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그 다음에 무료일 것인가 아니면 돈을 좀 내야지만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굉장히 좀 근데 많았었거든요. 애플이 무료면 삼성도 무료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면 한 그 7월 달에 이제 신형 갤럭시 폴드 같은 이 제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갤럭시도 우리 AI는 계속 무료로 제공될 겁니다라고 좀 못을 박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갤럭시 AI 기능은 모든 기능을 자신들이 개발한 게 아니라요. 일부 기능은 구글에서 빌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네. 좀 이렇게 될까 안 될까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기업들의 경쟁이 막 치열해지면 그 사이에서 소비자 후생은 좀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좋겠는데요. 네. 앞으로 AI 폰의 대결이 본격화되면 그러면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그 핵심 경쟁력은 뭐라고 보세요? 저희가 이 제품을 꼭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능들을 뭐 킬러 앱이나 킬러 기능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 아쉽게도 스마트폰 AI에선 그런 킬러 기능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도 이제 직접 조사를 해보면 더 오래가는 배터리, 더 잘 찍히는 카메라, 네. 더 가벼운 무게, 또 그렇죠. 떨어뜨려도 안 깨지는 스마트폰, 그거 좋겠어요. 예, 게임을 네. 오래 해도 뜨거워지지 않는 것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네. AI가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잘 쓰는 AI 기능이라면 아마 이 사진 수정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기능을 찾아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이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AI 폰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편리한 건 맞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 것 같거든요. AI 폰 활용하면은 무엇이 좋아지고 어떤 그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지 잠깐 좀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는 이 실현되지 않은 기능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입니다. 예, 실제로 뭔가를 사거나 그럴 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능이 앞으로는 들어올 거니까 이거를 사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하지 않으시는 게
그 말이 정신 건강에 좋으실 현혹될 거고요. 필요는 없다. 네. 네. 실제로 그동안 기술 기업들이 말만 하고 지키지 않은 약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어요. 예. 정말 그 네. 믿고 구입했다가 네.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화나죠. 많았어요. 예. 네.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하고 네. 원하는 기능이 있으면 이제 그게 작동되는 걸 보고 나서 사도 괜찮다. 네. 그리고 AI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자 개인 정보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준비를 좀 거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쓰고 싶은 기능이 있으실 겁니다. 아까 얘기했더니 통화를 녹음한 다음에 녹취록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기능은 사업하시거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기능이고요. 또 뭐 그동안 찍었던 수많은 사진 중에 누구누구랑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보여줘 이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딱 찾아서 안 검색해서 해봤지만. 보여주고 네. 이런 기능이 좀 이제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딱 그 쓰는 방법을 알아서 이제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AI 지각생이라고 불렸던 애플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AI 폰이 무한한 경쟁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갖고 지켜보면 좋을지도 애플 같은 말씀해 주세요. 경우는 솔직히 이번에 두 가지 분야에서 자신이 가진 강점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 부분인데요. 네네. 이건 정말로 철저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좀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또 그 다른 하나는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입니다. 원래 애플이 잘하던 거긴 한데 이번에도 인공지능을 애플 기기에 굉장히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네. 이건 다른 회사는 정말로 잘 못하는 거고요. 근데 네. 사실 이 모든 것이 지난 2011년, 13년 전이죠. 애플에서 이 시리를 출시했을 때 저희들한테 약속했던 거예요. 네, 당시 광고 영상을 보시면 네. 앞으로 애플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하겠구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그 약속은 거창하게 했는데 하나도 안 지켜졌었죠. 13년간. 예. 네.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이 음성인식 AI 스피커 같은 것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써보시고 정말 많이 형편이 없었다라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다시 그런 꿈을 끄집어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런 모델이 이제 MS나 오픈 AI 또 구글이 만드는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랑 그리고 이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오픈 소스 인공지능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좀 완전 소형화 시켜가지고 여러 기기들에 좀 다양한 인공지능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이런 것들과 어떻게 경쟁하면서 성장할지를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효훈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